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전쟁은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일 뿐이지만 나에겐 실제로 겪었던 진실과 사실과 내가 살아온 내 인생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잔인했던 시간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혜성입니다. 오늘 전 저희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혜나야, 오랜만이다. 편지 보내줘서 고마워.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게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써보도록 할게. 나는 평안남도에서 2월 5일 1927년도에 태어났다. 6년 후에 나의 여동생 김정담이 태어났다. 나는 북한에서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의 부모님은 반도 백화점을 경영하셨다. 그로 인해 부모님의 인맥이 넓으셨고 내가 태어났을 때 당시 북한은 일본의 압박에 시달리는 때였다. 내가 어렸을 때 일본인들은 무서웠다고 기억이 난다. 난 집안에서 한국말을 조금만 할 수 있었고 나의 부모님은 한국말로 말할 때 집안에서 조용조용히 말할 수 있도록만 하셨다. 나는 행운스럽게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 내가 말하는 이유는 지금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고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 내 나라의 말을 쓰지 못하고 오직 일본 말을 써야만 했다. 그래서 내가 내 문화를 잘 알 수 없게 자라났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1940년도에서 1945년 사이로 기억이 난다. 그때는 일본의 압박이 조금은 약해져서 내 나라의 문화를 조금은 알아갈 수가 있었다. 그 당시 소문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나 어린 처녀들은 일본군에 끌려간다는 말이 있었다. 그걸 위안부라고 불렀다. 가난했던 처자들은 위안부에 끌려가고 선택권이 없었다. 일본군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간호사를 취직하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여자들을 위안부에 팔아넘겼다. 짐승 같은 일본인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잔인하고 생각하기 싫을 만큼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살던 시절이었다. 내가 서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려 할 때 나의 부모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 나의 부모님을 그 당시 큰 묵 공장을 경영하던 집 큰 아들의 중매를 하기로 하셨다. 나의 부모님은 묵 공장 아들과 빨리 결혼을 시켜 내가 위안부에 팔려가지 않도록 하셨다. 내가 살던 당시 북한은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가난에 찌들었고 부정한 취급을 많이 당하던 시절이었다. 그때는 김일성이 대통령이었고 그때 당시 김일성에 관한 노래를 불러야만 했다. 내가 19살에 큰 아들을 낳았고 22살에 딸 아이를 낳았다. 내 남편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일본에 있는 리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고 일을 하였다. 나는 내 남편을 기다리며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그 당시 나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고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조그만 전쟁일 것 같았지만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어느 누구도 크나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전쟁이 시작될 때 한 달 나는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내 남편이 있는 가까운 거리로 도망가라고 하셨다. 그곳을 떠날 때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의 돈을 주시면서 이 돈으로 내 동생과 아이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부모님께 울고 불며 같이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백화점을 정리한 후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전쟁이 시작될 때 1950년에 내 아들과 딸 그리고 여동생과 탈북을 시작했다. 내 딸을 등에 업고 내 아들을 내 뒤를 따라왔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어머니 말씀대로 무조건 남한 쪽으로 향했다. 길고 긴 여정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또 걸었다. 가끔은 군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 당시 어린 딸과 아들을 챙겨야 하는 게 너무 힘겨웠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어야 됐고 난 그때 주먹밥과 생쌀을 먹으며 살아왔다. 음식이 떨어졌을 때 우린 나무 껍질이라도 먹어야 했다. 살아야 했기에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가면서라도 남한으로 피신을 해야 했다. 대포와 총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 동생과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거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경상남도 대구에 도착했다. 대구는 내가 탈북을 하면서 처음 거쳐가야 했던 곳이다. 대구는 다른 피난민들과 있을 수 있는 허름한 곳이었다. 내 가족은 조그만 방을 써야 했다.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때 당시 그나마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 정부와 군인들이 피난민 식량을 보급했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유를 줬다. 피난민들과 우린 대구에서 살게 됐다. 겨울이 오기 전 나는 바느질을 하며 어린 자식들의 옷을 만들기도 했다. 나는 바느질을 엄마에게서 배웠다. 대구는 피난민로 인하여 더 많이 복잡해졌고 넘쳐나는 수많은 피난민들의 피해 부산으로 옮겨갔다. 나는 생생하게 그 당시의 날씨를 기억할 수가 있다. 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추웠던 날씨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길을 잃었다. 하나 더 잊을 수 없었던 건 우린 영도 다리 밑에서 이틀을 보내야만 했다. 내 딸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날씨 때문에 내 딸을 감싸고 부둥켜 안고 추위를 녹였다. 내 딸의 발이 너무 꽁꽁 얼어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바지와 양말 위에 끈으로 꽁꽁 묶어 놓았었다. 내 잘못으로 인해 내 딸의 피가 통하지 않아 조금 늦게 발견했으면 내 딸은 아마 죽었을 것이다. 부산으로 다시 피난을 시작해 좀 더 나은 곳을 내 아이들을 위해 찾아 나서기를 했다.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했다. 너무 무서워서 나는 무작정 다리를 건너
내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야만 했다. 다리를 건넜을 때 난 피난민만을 옮겨 배를 발견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였다. 드디어 난 부산 피난민처에 도착했다. 나는 부산에서도 계속 삭바든지를 하며 일을 했다. 난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쌌고 나머지 돈을 만들어 다시 떠나야 될지 몰라 계속 돈을 모았다. 난 부모님을 항상 기다렸지만 세월이 흘러 그건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게 시작했던 전쟁이 이렇게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난 지금도 그 역겨운 냄새가 기억난다.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나갔고 아픈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았다. 시체들이 아무 곳에서나 버려져 있었다.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도. 그 후로 난 몇 년간을 피난민처에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다. 1953년 6.25 전쟁은 끝났다. DMZ가 생기고 난 우리 부모님을 다시 볼 수가 없었다. 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여태까지 아무 소식을 들을 수 없지만 내 가족들의 희생에 나는 감사한다. 전쟁이 끝난 후 난 내 여동생과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다. 난 바느질을 다시 시작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닥치는 대로 꿰매며 담요건 이불이건 만들어야 했다. 우린 작은 집에 살았다. 난 계속 내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고 우린 1995년에 다시 만났다. 내 남편은 대학에서 복싱을 시작했고 나중에 졸업 후 부산 취리에서 복싱 감독으로 일을 했다. 남편은 항상 어디론가 가야만 했다. 내 남편이 유명했던 사람이라 그나마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져 갔고 담요랑 이불을 조금씩 더 팔려나갔다. 처음에 난 인사동으로 내 물건들을 팔았다. 난 밤낮 없이 촛불을 밑에서 바느질을 해야만 다음날 이불을 팔 수가 있었다. 내 이불들은 점점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졌고 돈을 모아 죽기 미싱을 샀다.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드디어 뭔가 보일 것 같은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다. 난 한남동에 집을 지었고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지하는 작은 공장을 만들었다. 내 이불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난 현대 친구점으로 이불을 팔았고 그 당시 오미희가 진행하던 TV 프로그램까지 초대가 되었다. 1996년대부터 난 계속 내가 하던 일을 하며 살았다. 형편이 나아지면서 난 이곳저곳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때는 몰랐던 자유를 느끼며 살 수 있었다. 내 남편은 1998년에 돌아가셨다. 지금도 같은 집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딸과 같이 살고 있다. 내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세 딸들과 살고 있다. 지금은 너무 늙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 가슴 속에 항상 부모님이 살아있고 그들의 자식을 위한 희생에 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탈북을 했던 것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 지경이 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북한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언젠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진정한 자유가 뭔지 하루라도 알 수 있기를 마음으로 바란다. 난 지금 남한에 살고 있지만 북한이 나의 나라이며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길 바랄 뿐이다. 혜나야, 할머니가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 힘들었고 가슴 아픈 일이었어. 생각하기 싫었던 내 과거로 인해 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다. 혜나야, 다음에 또 만나자. 엄마. 우리 엄마.